알렉산드로스 대왕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보통은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 이렇게 알렉산더라고 하는데 미국식 발음이죠. 네. 그 그리스식으로 한다면은 알렉산드로스. 알렉산드로스. 예. 그리스 말로는 호 메가스 이게 붙죠. 맞아요. 예, 예. 아주 큰, 아주 위대한 그런 그렇죠,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리스에도 왔고 또 그리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최대한 저한테 익숙한 알렉산드로스라는 이름으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알렉산드로스를 알아볼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디오도로스 스켈리오테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어려서부터 그 너무나 알렉산드로스를 존경한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들은 알렉산드로스에 관해서 책을 쓰는데 아주 호의적으로 써요. 로마의 쿠르티우스라는 사람은 아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똑같은 사실을 열거하면서도 그 전쟁의 광인이었다. 그 성격 이중인격자이고 아주 그 성격 컨트롤이 안 되고 격정적인 사람이었다. 알렉산드로스뿐만 아니라 역사를 배우면서 그러니까 절대적인 사실이나 기록은 없는 것 같아요. 다 누군가의 해석이기 때문에 그런 열린 마음으로 들으면 되는 거겠죠. 이 제목은 이제 바빌론 입성이라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 하나 있죠. 태양왕 루이 14세. 루이 14세. 네. 이 사람이 그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누구를 자기 모델을 삼아야 될 거예요. 롤 모델이. 예. 그 롤 모델로 이렇게 역사를 쭉 공부하다가 아, 이 사람이다 하고 샤를르 르 보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그렸는데 알렉산드로스를 부각시키면서 동시에 루이 14세 자신의 이미지를 여기다가 더 씌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소년 같네요. 미소년 같 미소년 같고 예. 뭐 미소년일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 지금 요 나이가 30세가 안 됐어요. 20대 중후반? 저 그림에 저 흰 옷 입은 사람 우리한테 이렇게 손바닥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알렉산더 왕 반대로 파는 거야. 아, 그 그거요? 괜찮은 저 정도는 괜찮은 거죠, 저거는. 이 정도면 돼요. 아, 실제로 역사에서 족적을 남겼던 위대한 인물들이 아까 루이 14세도 그런 것처럼 자신의 롤 모델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루이 14세에 가까이 있는 나폴레옹도 이집트를 정복하게 되거든요. 거기 가서도 내가 알렉산드로스에 왔던 곳을 왔고 더 넓게 정복했다. 뭐 이런 자부심을 표현하기도 했고 보통 시저라고 그러죠. 이 카이사르는 그 알렉산드로스 책을 보면서 아니 이 사람은 30살도 되기 전에 세계를 정복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조네요. 원조 정복왕. 이런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봤던 알렉산드로스. 이 사람이 얼마나 넓은 땅을 정복했는지 한번 지도로 보실까요? 저 전체 다예요? 예, 아까 그 우리가 봤던 마케도니아가 이제 요쯤입니다. 그 요게 펠라라는 곳인데 네. 여기서 알렉산드로스가 태어났죠. 우리 고향이에요. 아, 진짜? 고향이에요? 예. 벨라. 와, 알렉산드로스의 후예네요. 진짜. 그냥 큰 할아버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태어나서 실제로 여기에 있는 스파르타라는 나라를 빼고는 거의 그 모든 그리스를 다 통합을 하죠. 그러니까 최초로 그리스를 통합한 사람 하면은 알렉산드로스를 꼽는데 물론 그의 아버지 필리포스를 먼저 꼽긴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설의 전쟁이 하나 있죠. 트로이아 전쟁. 트로이아 전쟁의 트로이를 한번 가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그 전투를 벌인 다음에 이거 한번 그냥 따라가 볼게요. 이렇게 와서 소아시아, 보통 터키 지역 대부분을 차지하고 여기 팔레스티안 지역. 그리고 이제 이집트 이쪽을 다 가져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페르시아의 심장부로 가죠. 여기가 이제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까지 간 거죠. 사실 여기까지 오면은 끝났다고도 볼 수 있는데 알렉산드로스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북쪽으로 갑니다.
이 사람의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요 바다 말고 육지 너머의 바다를 꼭 봐야겠다. 그러니까 세상 끝까지 네, 나를 나 잘 끝까지 가보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와서 여기 인도까지 와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여기 있으면 바다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 언제 나오나. 언제 나오나. 그래서 여기 바다가 없으니까 밑에 바다를 보자. 세계 끝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를 다 보겠다는 야망이 있으니까 요 기간 여기서부터 건너가서 여기까지 간 게 13년. 13년. 키로수로 하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4만 6천? 35,000km. 오 마이 갓. 그래서 35,000km가 어느 정도냐면 지구 둘레에 거의 가까운 거예요. 내비게이션 사업하셨어도 성공하셨어요. 저 당시에. 지금 보시면 여기가 유럽이죠. 네. 그리고 이쪽은 아시아. 아시아. 그 이쪽은 아프리카. 아프리카. 3대륙을 정복했던 거의 유일한 고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네.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히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만 정복한 게 아니라 문화적인 어떤 성과도 내는 그리스 문화를 향유하게 되면서 헬레니즘이라는 문화가 그 시대가 생기는 거죠. 그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세계화의 첫 문을 연 사람이 바로 알렉산드로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과연 알렉산드로스의 탄생이 어땠는지 그 비범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탄생부터 할까요? 일단 이 아버지는 필리포스라는 사람이고요. 이 필리포스가 상당히 그 마케도니아 전체 역사를 봤을 때는 그 중요한 업적을 쌓았거든요. 그 첫 번째는 그 왕권이 굉장히 약했는데 왕권 단속을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하나씩 하나씩 자기 땅으로 복속시키면서 영토를 넓혀 나갔어요. 어디까지 넓혀 나갔냐면 스파르타 빼고 거의 그리스 전체를 이렇게 다 정복할 정도로. 어머니는 올림피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마케도니아의 서쪽에 있는 에페이로스라는 곳의 공주였어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그야말로 이제 공주와 왕자의 만남이니까 그 자체로도 어마어마한 결혼식이겠죠. 근데 이 신화적인 족보를 쭉 올라가다 보면 아버지 필리포스는 그리스 최고의 영웅의 자손이에요. 누굴까요? 아, 헤라클리스? 네, 맞아요. 헤라클레스. 필리포스는 헤라클레스의 피가 그리고 어머니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트로이아 전쟁 최고의 전사의 피가 흐르고 있대요. 아킬레우스. 이 두 가문의 결합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안드레아스. 와 진짜? 아, 몰라봤습니다. 알렉산드로스. 예, 그 사람입니다. 엄청나네요, 가문이. 자, 그런데 이 태몽도 심상치 않습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치더니 그게 올림피아스 배를 때렸다는 거예요. 와. 그리고 거기서 갑자기 불이 확 나더니 전 세계를 그 불로 휩싸여 버렸다.
그리고 싹 사라졌대. 이게 무슨 꿈일까요? 또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그렇죠. 그 그런- 전개 씬 있는데. 자, 전개의 신, 제우스. 번개의 신, 번개 번개 씬. 제우스를 말하죠. 번개의 신, 천둥의 신, 구름을 모으는 신. 이러면 이제 제우스를 말하는데 번개가 배를 때렸다는 건 제우스의 기운이 여기 왔다. 그러면 이제 알렉산드로스는 누구의 아들? 제우스의 아들. 제우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 제우스의 아들이. 자, 그런데 알렉산드로스가 그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을까요? 저는 영화에서 봤는데 그 부모님이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보신 영화에서 인상적인 장면 없었어요? 올림피아스의 방에서. 올림피아스 역할을 안젤리나 졸리가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방에 뱀이 막 어. 바닥에 이렇게 기어다니고 그래서 예, 예. 그건 진짜 있었던 일일까라고. 실제로 기록에 어떻게 남아 있냐면 올림피아스가 어려서 부모들을 다 잃었어요. 그래서 이제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종교, 미신 이런 거에 상당히 이렇게 편향되어 있었대요. 특히 이제 뱀을 신성한 동물로 여겼대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 침실에 뱀을 놔두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이제 필리포스가 이제 올림피아스의 방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문을 쫙 열다 보니까 뱀이 그 올림피아스랑 침실에서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무서워갖고 그 필리포스가 그 방에 들어가지 않고 둘이 같이 잠자리를 한 일이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번 그림 남아 있는 거 한번 보실래요? 예. 줄리오 로마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지금 보면은 뱀 모양으로 이렇게 쭉 있죠. 예, 저 여성은 올림피아스일 테고, 이건 누군지 아세요? 제우스.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왜냐면 왠지 저기 훔쳐보는 사람이 아빠일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 새가 힌트가 됩니다. 저 새는 독수리인데 독수리는 전통적으로 제우스 시인의 새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지금 그 독수리가 들고 있는 무슨 뾰족한 창 같은 게 있죠. 예예. 그게 뭐냐면 번개. 번개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제우스의 상징인 번개. 그러니까 어떤 전설이 있냐면 필리포스가 전투에 나가서 적의 화살을 맞고 눈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애꾸눈이 되는데 그 이유가 그 제우스가 뱀이 되어서 올림피아스와 그 잠자리를 같이 하는 걸 몰래 엿본 그 재앙으로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있을 정도로, 그리고 이런 전설이 있을 정도로 올림피아스랑 그 필리포스는 사이가 안 좋았어요. Whom I carried my avenger. Ah! 자, 그리고 이제 이런 탄생 신화를 갖고 있는 알렉산드로스가 무럭무럭 자라서 청소년기에 아주 유명한 또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상인이 이 마케도니아에 찾아온 거예요. 부케팔로스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명말을 하나 가져와서 거래를 제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은근히 그 이게 자극을 했어요. 이 마케도니아에 이걸 모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필리포스가 자존심이 살짝 상했겠죠. 그래서 누가 한번 타봐라. 이러니까 이제 그 필리포스가 야, 저 말은 아무리 명말해도 누군가가 길들일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냐. 가져가라. 그때 옆에 있던 알렉산드로스가 아버지, 저 말 저 사주세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때 말값으로 제시한 게 13달란톤이래요. 근데 13달란톤이면 그때 당시의 돈으로 1000명의 군사를 1년 동안 쓸 수 있는 그런 금액이래요. 와 엄청난 돈이네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사실 이거 안 사 가져가 했을 때는 그게 비싸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터무니없는 가격이니까. 너 못하면 어떡할래 그랬더니 못하면 제가 나중에 돈 벌어서 갚을게요 이런 거예요. 13달러도. 그걸 해봐라 그랬어요. 여기서 잠깐 문제 하나. 예.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아무도 길들이지 못했던 말을 손쉽게 길들었습니다. 말이 무엇인가를 보고 놀라는 모습을 잘 관찰한 덕분이었는데요. 과연 말은 무엇을 보고 놀랐을까요? 말이 놀리는 이유. 다른 전사들에게 접근하면 말이 되게 예민하긴 하거든. 알 것 같아요. 이건 너무나 유명해서 거울이 있어서 네. 자기 모습 보고 그러니까 거울. 이것 때문에 놀랬어요. 그래서 딱 거울 빼고 하니까 무서움 없어지고. 거울이 왜 갑자기 있어요? 아니, 뭐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거의 비슷하게 왔어요. 정답. 네, 그 해서 자기 있어요. 모습 비슷한 거면 그 땅에 비친 그림자? 그림자? 예, 맞나요? 정답입니다. 진짜? 아니 자기가 살면서 한 번도 그림자를 못 봤대요. 그 말은? 햇빛을 못 봤나? 그럼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알아챌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 알렉산드로스가 어려서부터 이게 보통 관찰력이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고 He's the god of sun.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필리포스가 너무나 감격하고 놀라웠어요. 뭔가 와 역시 내 아들 막 이랬겠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들아, 너한테 맞는 왕국을 너는 새로 찾아야겠구나. 여기 마케도니아는 너에게 너무 작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성취가 있는 속에서 자기 엄마를 이제 저녁에 만난 거예요. 올림피아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아버지가 말한 건 칭찬이 아니다. 너를 어쩌면 우리 왕국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다. 아버지는 너에게까지 질투심을 느끼고 있을지 모른다. 경계를 하는군요. 그럼 이간질 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이간질인데 너무. 아니, 나쁘게 말하면 이간질인데 좋게 말하면 아버지가 무서운 사람이니까 조심해라. 아버지는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식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가르쳐줬다고 볼 수 있겠죠. 자, 필리포스는 그 여러 가지 기록을 보면은 알렉산드로스에 대해서 상당히 질투심 내지는 경쟁심을 느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들을 사랑한 것도 있고 그리고 아들을 자기의 후계자로 삼아야겠다는 생각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알렉산드로스를 교육하기 위해서 엄청난 선생님을 모셔와요. 완전 레전드 전설. 우리 다 알만한 사람이에요. 다 알만한 사람이야. 테스 아니에요? 존박 씨, 뭐 테스일 것 같은데.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 정답이에요. 와. 과외 선생님이 아리스토텔레스. 대단한. 그 필리포스가 어떻게 아리스토텔레스를 이렇게 모셨을까요? 섭외력 좋은데요. 뭐 왕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와라 이러고 막. 사실 그 아리스토텔레스와 필리포스는 막역한 친구였다고도 해요. 인맥이네.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부르려고 했어요. 당신이 우리 아들을 가르쳐다오. 그럼 내가 어마어마한 보상을 해주마라는 식으로 해서 섭외를 했대요. 왠지 금전적인 부분가 아닐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부를 원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필리포스가 뭘 해줬냐면 기록에 의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을 재건해 줬대요. 오, 그 정도면 할 만하죠. 네, 근데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필리포스 당시에는 이 마케도니아가 왕권이 되게 약했어요. 그래서 지방 귀족들이 드셌거든요. 그래서 저항하는 귀족들은 짓밟아 버렸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이 그랬었어요. 그리고서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모시려고 그러니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시는 건 조건으로 그 도시를 새로 세워준 거예요. 도시를 세워주고 추방당해갖고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 다 모아서 다시 귀환시키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정도 정성이면 내가 감아 그러면서 펠라의 궁전이 있었는데 그 궁전에서 한 서쪽으로 30km 떨어진 곳에 미에자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미에자 그쪽에다가 학교를 세우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드로스를 이제 교육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엇을 가르쳤는가 봤을 때 윤리학, 정치학 그리고 수사학을 가르쳤어요. 그 수사학이라는 건 청중을 설득하는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지 그리고 어떻게 말해야 상대방에게 더 좋게 말할 수 있는지 이런 것 그리고 자연학, 생물학, 의학도 가르쳐줬대요. 그 알렉산드로스가 이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존경심? 네, 굉장히 존경했겠죠. 그래서 어떤 말까지 했냐면 필리포스 아버지는 나에게 육체적 생명을 줬지만 이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은 나에게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말을 너무 잘하네요. 그분도. 네, 그렇죠. 선생님이 아리스토텔레스인데. 하긴. 딱 그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게 일리아스라는 책이에요. 알렉산드로스가 일리아스를 거의 매일 읽었다는 거예요. 필사본을 만들어서 그 알렉산드로스한테 줬대요. 거기에 나와 있는 아킬레우스를 자기의 인생의 롤 모델로 삼으면서 이거야말로 최고의 전술책이다. 전술 전략책이다.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싸움의 기술도 익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드로스를 가르친 것이 개인 교습은 아니었어요. 아, 단체반? 그룹과의? 네. 어떤 사람들이 같이 공부했을까요? 앞으로 함께 행군할 전사들. 맞아요. 오. 지휘관 그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거기 든 거예요. 얘네들을 잘 키우면 나중에 알렉산드로스가 왕이 됐을 때 중요한 엘리트 그 지도자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약간 학연. 그래서 탄탄한 학연을 만들어준 거예요. 학연으로 이게. 근데 아빠도 보면 머리가 되게 좋네. 엄청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 아빠. 성경신경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같이 공부한 사람 중에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도 있어요. 네? 누구요? 클레오파트라 편에서 공부했던 시저? 아니 지휘자는 아직 태어나려면 멀었고 프톨레마이오스. 프톨레마이오스도 바로 여기에서 그 알렉산드로스랑 같이 공부한 거예요. 헤파이스티온이라고 하는 그 평생의 동지 그런 사람들에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알렉산드로스랑 각별한 사이였어요. 어느 정도 각별했냐면 쟤네들은 친구 이상이다. 이 친구 이상은 뭘까요? 사랑하는 사이 아니에요? 진짜 친한 친구. 양성애자?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동성애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말을 했냐면 이 둘을 보고 너무 친하니까 야, 이 녀석들은 하나의 마음이 두 개의 육체에 갈라져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대요. Both of you congratulate the other. Go on. That is not the subject for today, Nearchus, but it is true. Here they are. Into the Middle Sea and home to Greece. 자, 그런데 아까 그 미에자라는 곳에서 3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공부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필리포스가 아들을 불러요. 내가 저쪽으로 원정을 나가야 되니까 이 왕의 자리가 비니까 네가 여기서
왕 노릇을 하거라. 그러면서 섭정을 시킨 거예요. 그것도 16살밖에 안 됐는데. 아, 절대 권력을 막 이렇게 막 하는 아빠 같지가 않은데.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정보 활동을 하러 나갔죠. 그 알렉산드로스가 그 일을 잘 해냈겠죠? 네. 네, 어느 정도 잘 해냈냐면 북방에서 야 저기 필리포스 나갔댄다. 애숭이가 지금 왕 자리에 있댄다. 그래갖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가 군사를 몰고 가서 걔네들을 다 섬멸해버려요. 뭐 16살인데. 네. 그리고 그 도시를 다 부수고 거기 새로 세우고 거기다가 알렉산드로폴리스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도시를 만들었어요. 와. 아빠가 돌아와서 와 잘했다 그랬겠죠. 근데 도시 이름이 뭐냐 이게 아니 네 이름을 여기다 붙이냐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들이 자랑스럽긴 한데 좀 건방져 보이는 거죠. 너무 자신감이 넘쳐 있고. 근데 아주 유명한 또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리포스가 그렇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그리스 통합을 이루어 나갔잖아요. 이런 얘기가 들릴 거 아니에요? 이번에 아버지가 또 이겼대, 또 이겼대 이렇게 오니까 알렉산드로스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지원 씨? 라이벌 의식을 느끼나? 예, 딱 알렉산드로스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친구들을 쭉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또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뭐하는 거야? 야, 우리 아버지 또 이겼대. 우리 아버지가 이거 다 정복하면 너희들하고 나는 어디 정복하냐? 그래서 굉장히 초조해하고 경쟁심을 아빠한테 느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둘 사이가 서로 신뢰하는 관계이고 존경하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경쟁심도 굉장히 셌던 그런 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게다가 둘이 전투에 나가서 싸우기도 했는데 같이 둘이 싸우다가 이제 거기서 필리포스가 죽을 뻔해요. 적들이 둘렸어요. 그걸 구해낸 게 알렉산드로. 알렉산드로가 우리 아버지 건드리지 마. 그래서 다 때려오시고 싹 구해오니까 아버지 기분이 어떨까요? 내가 보호해줘야 되는데. 질투 좀 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너무 잘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얘를 보호해줬는데 아들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것도 20살도 안 된 아이를.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이거는 이제 제 추측인데 그 필리포스가 경계했던 거는 알렉산드로스 자체이기도 했지만 올림피아스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올림피아스는 어떻게 해서든 자기 아들을 왕으로 올려놓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제 얘가 너무 크면 올림피아스가 그 힘을 믿고 자기를 어떻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고 필리포스가 그 당시 한참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기도 했지만 눈도 멀고 한쪽 눈도 멀고 그다음에 체력이 좀 더 약해지고 약간 이제 열등감 같은 것이 생겼을 그런 시점이기도 했고 점점 변했을 것 같긴 해요. 예. 처음에는 정말 맹목적으로 다들 지원해주다가 그렇게 둘 사이에 아주 미묘한 긴장이 있는데 이 둘 사이의 갈등이 폭발하는 사건이 생겨요. 이 필리포스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결혼을 여러 번 하는 거죠. 귀족 세력 중에. 네. 그 중에 그 당시에 아탈로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 아탈로스를 자기 편으로 끌어오고 싶었던 이 필리포스가 마침 또 그 아탈로스 장군의 조카딸이 너무 이쁜 거예요. 아탈로스의 조카딸 이름이 클레오파트라예요 또. 그래갖고 결혼을 하게 돼요. 아탈로스 장군의 조카딸하고. 아, 뭐 느낌이 안 좋아. 결혼식을 하면 연애가 벌어지고 막 즐겁게 놀겠죠. 여기에 당연히 올림피아스와 알렉산드로스도 와야겠죠.
아버님의 결혼식. 그것도 그렇고 내 남편의 결혼식을 간 거예요. 아우. 올림피아스도. 막장 드라마 같은데요, 이거. 자, 이러고 있는데 아탈로스가 했던 말이 이게 사단이 된 거예요. 아탈로스가 건배를 제안하면서 이제야말로 마케도니아의 순수 혈통의 왕자가 태어날 결혼식이 된다. To the new queen! And may the gods at long last give to Macedonia a legitimate heir to the throne. 올림피아스는 에페이로스라고 하는 옆나라 공주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네. 근데 아탈로스는 순수 마케도니아 혈통이니까 그 클레오파트라랑 필리포스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걔가 후계자가 될 것처럼 얘기한 거예요. 그럼 알렉산드로스 어떻게? 이렇게 했지 않았어요? 이렇게 했지 않았어요? 아 표정이 살아있어. 누가 봐도 욕이에요 그거. 근데 그거보다 더 셌어요. 더 셌어요. 아 현장에서 바로 그렇게 네. 표현을 했어요? 현장에서 뭐 이런 건가? 알렉산드로스가 그러면 나는 서자란 말이냐. Stupid, drunken fool. You dare to call me a bastard? 잘못 건드렸네요.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칼을 알렉산드로스한테 달려들어요. Look at him, Macedonians. This is a man who is preparing to pass from Europe into Asia, but cannot even pass from one couch to another. 오, 엄청 도발을 했네. 와, 아빠를 완전 지금 조롱했네요. 이런 디스는 처음인데 거의 네, 그래서 이제 필리포스가 저 녀석 내쫓아라. 내 자식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알렉산드로스랑 올림피아스가 피신을 해요. 그런데 필리포스는 화가 안 풀렸겠죠. 근데 친구가 와가지고 필리포스가 그랬대요. 야, 지금 그리스 괜찮냐? 안정돼 있냐? 그 혼란스럽지 않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야, 너는 집안 단속도 못하는 애가 뭐 그리스를 걱정하냐? 소문이 거기까지 난 거야. 네. 그러니까 필리포스가 그때 친구의 진의를 깨닫고 알렉산드로스를 부르게 되죠. 그리고 이제 화해의 제스처로 올림피아스의 남동생이 있었어요. 남동생과 필리포스의 다른 딸, 요 둘을 결혼시키기로 해요. 올림피아스한테 이제 화해의 제스처로,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부르고. 그래서 결혼식이 벌어졌는데 거기서 큰 일이 벌어져요. 또 네. 이건 진짜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뭔지 짐작이 가세요? 아, 근데 그건 들은 것 같아요. 안드레아스. 아버지가 돌아가는 건가요? 그때? 아버지가 필리포스가 거기서 암살을 당해요. 결혼식장에서. 와. 누가 죽였을까요? 저는 올림피아스. 이 기회에 네. 없애버리겠다. 네. 올림피아스 시킨 사람이거나 예, 정확히 모르는 거죠, 이거? 정확히는 알아요. 그러니까 살인범은 밝혀졌어요. 아, 진짜로? 네. 누구예요? 파우사니아스라고 하는 그 필리포스의 경호병이었어요. 경호. 네. 근데 필리포스와 파우사니아스 관계가 진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네. 전우보단 진하고 애인에 가까운. 그런데 필리포스가 변심을 한 것 때문에 앙심을 품어서 네가 날 배신해. 그러면서 이제 모욕을 당했다 그러고 필리포스를 죽였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예요. 근데 어쨌든 그 죽인 범인은 그 자리에 잡히고 그 사람은 처형되고 알렉산드로스가 그 다음엔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이 돼서 처형을 하고
그 다음에 아탈로스, 자기를 모욕했던 아탈로스도 죽여버리고 올림피아스는 심지어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세요? 그 필리포스가 아까 결혼했던 그 여자 있잖아요. 그 클레오파트라도 죽여요. 그 아들을 불에 던져버려요. 그리고선 이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올림피아스의 뜻대로 알렉산드로스가 왕에 오릅니다. 알렉산드로스가 20살 때. 이제 반응이 어떨까요? 시끌벅적할 것 같아요. 시끌벅적하죠. 필리포스 아래에서 연맹에 참여했던 그리스의 도시들이 하나씩 하나씩 들고 일어나요. 알렉산드로스가 이걸 추스려야겠죠. 그래서 하나씩 가서 설득을 해요. 말로 설득하는 네, 거예요? 말로 설득을 하는데 그래 알았어. 그러면 뭐 아버지와도 약속도 있고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 당신과 뜻을 하겠어. 그리고 하나씩 다시 알렉산드로스 추스려요. Delegates of the Greek states here assembled. At the Treaty of Corinth, you elected my father Captain General of all Greece and pledged him loyalty. 20살 나이에 지도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수사 배워서 그런 건가요? 그래 맞아요. 수사학의 힘이 여기서 나타나죠. 그리고 코린토스에 다 모이게 했죠. 그리고 지도자들 다 모이게 해서 코린토스 동맹을 재건해요. 근데 이 코린토스에 갔을 때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또 나왔어요. 알렉산드로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예술, 문화, 책 읽고 철학적 토론하고 그런 걸 좋아했어요. 근데 코린토스에 딱 갔더니 당대 유명한 철학자들을 뭐 학자들 이런 사람 다 모여갖고 알렉산드로스한테 잘 보려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알렉산드로스는 정작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예. 제가 사실 알렉산드로스거든요. 원하시는 게 있으면 다 드려드릴 테니까 소원을 말해 보십시오. 그때 디오게네스의 대답이 뭐였을까요? 잠깐 비켜달라고. 왜? 해를 가리고 있어서. 단 거 필요 없고 조금만 비켜줘. 너 지금 햇볕 쬐고 있는데 당신이 막고 있잖아. 와 스웩! 와 스웩! 나 이 정도면 돼. 힙합이네. 이 디오게네스의 가르침이 또 중요한데 이 사람은 철저한 금욕주의를 주장한 거예요. 아 금욕. 특히 이제 플루타르코스 기록에 의하면 그 알렉산드로스는 정복을 했지만 실제로 행동은 디오게네스의 가르침에 충실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그 집안이 어렵고 그럴 때 왕실의 재산을 아낌없이 막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왕실 재산이 점점 좀 줄어들죠. 그러니까 부하들이 옆에 있다가 아니 그거 다 퍼주면 뭐 남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 하나 갈까요? 퀴즈 타임. 자, 부하들은 남은 재산이 없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걱정했는데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부하들에게 나한텐 이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남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말. 부케팔로스. 후케팔로스. 난 말만 안 있으면 돼. 진짜 비싸잖아요. 이거 팔면 13달러. 그래 비싼 건데. 근데 어쨌든 그거 하나로도 든든할 수는 있겠는데 여기서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 예. 이 사람이 재산이다. 아 난- 왠지.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 예. 지식을 좋아하고 평소에 책을 많이 읽었다 하셨잖아요. 예. 그럼 나에게는 많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이 책들이 있으니까 괜찮다.
아, 그것도 알렉산드로스가 했을 법한 얘기인데 그렇지. 여기서 잠깐 힌트를 드리자면 이건 눈에 보이는 건 아닌데 이걸 갖고 있으면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기는 거예요. 뭐지? 열정, 야망, 비전, 아! 호흡, 희망. 희망. 정답, 희망. 네, 은재현 씨 정답입니다. 희망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에겐 희망이 있으니까 괜찮다. 이 희망 하나로 가면 모든 걸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다면 우리도 폐하의 희망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희망을 같이 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돼요. 어린 나이에 그런 말을 하다. 그렇죠. 여기는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넘어갔을 땐 22살. 22살부터 원정이 시작됩니다. 사실 그 필리포스도 그 비잔티온을 정복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그 아까 알렉산드로스한테 섭정을 맡겼다고 그랬잖아요. 그 섭정을 맡길 때 그 목적이 뭐였냐면 비잔티온을 공격하는 거였죠. 그게 이제 유럽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길목이 되는 도시여서 교차로죠 완전. 예.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역사적 상황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페르시아가 쭉 서쪽으로 진출하면 그쪽에 있는 도시들을 다 자기네들이 정복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번에 걸쳐서 페르시아 침략을 해요. 그걸 아테네가 혼자서 막아내요. 그 올림픽 경기랑도 관련 있는 마라톤 전투예요. 마라톤도. 아 진짜 마라톤 전투. 네. 페르시아가 쳐들어왔을 때 마라톤에서 아테네가 혼자 힘으로 걔네들을 물리쳐요. 다음에 10년 뒤에 또 한 번 쳐들어와요. 또 쳐들어오는데 이때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아주 최근에 한번 방영이 됐었죠. 300. 네, 300. 아 그때 그거예요. 네. 그 테르모필라이 전투에 레오니다스 장군이 300명 데리고 싸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육군 쪽으로 내려오는 거는 스파르타에서 막아내고 해군 쪽으로 나오는 건 아테네가 막아요. 그리스가 내분에 계속 휩싸인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나도 확실한 주도권을 잡는 나라가 없이 계속 싸운 거예요. 네, 페르시아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쳐들어갈 땐 지들이 막 뭉쳐서 우리를 밀어내더니 우리가 쏙 빠지니까 지들끼리 싸워? 그래서 계속 싸워라 그러면서 정치적 농간을 부려요. 아 뒤에서 이렇게. 네. 그래서 스파르타가 셀 것 같으면은 아테네에 돈을 보내주고 군대도 보내주고 야 힘내 싸워 그리고 싸우고. 그러니까 왜 알렉산드로스가 페르시아를 치게 됐는가? 우리는 그거를 단순하게 그 사람이 야망이 있어서 그 사람이 싸움을 좋아해서 그 사람의 광기와 그 사람의 야욕으로만 돌릴 게 아니고 이런 상황 속에서 페르시아가 그리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이해하면 알렉산드로스가 왜 넘어가게 됐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싸움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 전투를 그 그라니코스 전투로 봅니다. 여기가 펠라라는 곳인데 여기가 고대 마케도니아 왕국의 수도였어요. 그 알렉산드로스는 여기서 출발했겠죠. 그 배를 타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자기가 제일 먼저 밟아야 된다고 아무도 못 내리겠대요. 그리고 자기가 먼저 뛰어내린 다음에 거기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창을 땅에 박은 거예요. 와. 그래서 이 창으로 여기를 다 정복하겠다. 일파 이런 거요? 일파 딱 받고 그다음에 이제 트로이아로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라니코스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소식을 페르시아 왕이 들었겠죠. 그리고 야 누가 왔어? 누구래? 그러니까 이제
마케도니아의 22살 왕이랍니다. 그러니까 22살 애송이가 왔구만. 그러면서 군대를 이쪽에 보냅니다. 근데 보통 조금 보내 그런 게 한 30만 정도 됐다 그래요. 한 30만 정도 됐다 그래요. 이거 숫자도 학자들마다 다른데 그러면서 한 10만 정도 됐을 거다라는 수치부터 해갖고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확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알렉산드로스가 여기 넘어갈 때는 한 4만 명 정도의 병력을 가지고 갔대요. 이쪽에서 보내고 이쪽에 진을 치고 있었죠. 딱 갔는데 밤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막 비가 내리고 물살이 세요. 그러면 전투를 하면 안 되겠죠. 안 된다 했겠지. 그렇지. 승산이 없다. 절대 안 된다고. 안 된다. 지금 넘어가면 안 됩니다. 강 건너는 것도 힘든데 비도 오고 밤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Fall back to the coast, raise a larger force. Use your numbers well. We should attack tonight when they least expect us. I didn't cross Asia to steal this victory, Kazan. This seems so much bigger than us. If you do, if you were to fall, if Hephaestion, even if Macedonia were to lose a king, I will avenge you. Fear not, Hephaestion. 근데 알렉산드로스는 야 우리가 이것 때문에 겁먹었다는 소리가 들리면 쟤네들 우리를 무시한다. 근데 이 역경을 뚫고 가서 이겼을 때만이 우리가 자신감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뛰었어. 쫙 가고 그 이제 격투가 벌어지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와. 그 적군의 장군이 도끼같이 생긴 그 페르시아 칼로 그 알렉산드로스의 머리를 쳐요. 그리고 투구가 뽀개져. 어떡해. 그리고 뒤에서 누가 칼로 창으로 찌르려고 그러는데 이제 주목해야 될 장군이 하나 있는데 클레이토스라는 장군이 있어요. 클레이토스. 알렉산더가 어렸을 때 유모가 있잖아요. 그 유모의 동생이었대요. 남동생.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알렉산더를 지켜야 된다 생각한 사람이죠. 근데 뭐 얘기에 의하면 머리 뽀개지고 그 허벅지에 칼 맞고 그랬는데도 계속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어떻겠어요? 당황해요. 저 인간이 아니다. 그 들리는 얘기에 하면 제우스의 아들이란다. 그리고 진짠가 보다 그런 거예요. 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쪽에서 그 22살짜리가 비 막 오고 있는데 혼자 막 오고 뒤에서 막 이건 뭐야 그러죠. 막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창 맞았는데도 계속 싸워. 피 질질 흘리면서. 그러니까 이 그리스 애들이 얼마나 사기가 오르겠어요. 그 저쪽은 큰일 났다. 그러고서 도망가. 그리고 이거는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다음은 도륙이에요. 와, 그 정도까지 갔어요? 네. 30만을 보냈는데. 네. 그래가지고 그때 기록에 의하면 페르시아 군의 보병만 2만 명 죽었어요. 그리고 기병이 2,500명. 그 자리에서. 네. 그리고 그리스에서도 죽었겠죠. 얼마나 죽었을까요? 200명. 2,000명. 한 5천 명 정도는 한 115명 정도로 계속 115명 정도로 계속 잠깐 진짜 조금만. 그 정도밖에 안 됐다고요? 잠깐 진짜 조금만. 역시 그리스. 그리스 군인. 아 그래. 첫 전투에서 엄청 잘 싸운 거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소문이 나겠죠. 신이 왔다. 신의 아들이 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싸움이 계속 되겠죠. 원정을 시작하고 1년 만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에 왔을 때 이제
그 다레이오스 3세는 이젠 내가 등판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갑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이제 이쪽 오죠. 이때 얼마나 데려올까요? 한 100만은 내려오지 않을까? 오 진짜. 특정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본 기록에 한 60만 정도로 데려와요. 2배를. 예. 30만 갖고 왔으니까 60만 온 거예요. 그 지금 이제 수적으로 쫄릴 거 아니에요. 좀 겁을 먹을 거 아니에요. 이때 이제 알렉산드로스가 나와가지고 또 연설을 합니다. 병사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연설을 했어요. 딱 이러면서 나와서 뭐라냐. 저기 앞에 있는 적들은 허수아비에 가깝다. 저들은 자신의 의지로 싸우지 않는다. 다레이오스의 명에 따라서 싸우기 때문에 쟤네들은 싸워야 될 이유를 모르고 싸운다. 쟤네들은 노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싸워야 될 이유를 알고 있다. 우리는 그 페르시아가 우리에게 했던 것을 갚아주려고 하는 대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위대한 문명을 가진 그리스 민족 아니냐. 위대한 문명을 이 야만인들에게 심어줘야 될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건 신의 사명, 명령이다. 이러면서 이 싸움은 노예 대 자유민의 싸움이라. 우리 학교에서 똑같이 배워요. 아 그래요? 이런 말 배워요. 그 사실 이게 페르시아를 너무 폄하한 말이긴 한데 알렉산드로스는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쟤네들을 이끄는 애는 다리오스인데 우리의 지휘관은 알렉산드로스다. 나 알렉산드로스야. 이거 하나 갖고 통한 거야. 내가 누군데? 그래. 그러면서 이제 싸우는데 알렉산드로스는 뭘 생각했냐면 이 전투에서 다레이오스만 하나 넘어뜨리면 이긴다. 아. 창을 던지니까 다레이오스가 깜짝 놀라요. 아마 그 사진이 있는데 이거는 로마의 폼페이 화산 폭발로 유명한 거기에 남아있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저쪽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사람이 알렉산드로스예요. 눈이 이만하죠. 부리부리하게 뜨고 지금 이게 다레이오스 3세. 표정이 어때요? 무서워한 것 같아요. 겁먹었죠. 그리스 욕하고 있는데 지금. 맞아요. 이렇게 그렇죠. 보기 힘들어요 지금. 근데 알렉산드로스는 머리에 투구도 안 썼네요. 네, 저건 이제 좀 과장한 거죠. 근데 보통은 투구를 쓰고 하얀색 그 깃털을 2개 양쪽에 달았대요. 그래서 어디서 봐도 알렉산드로스인 걸 알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적의 표적이 될 수도 있지만 적을 겁먹게 하는 하나의 징표가 됐던 거죠. 지금 보시면 창을 들고 그 겹겹이 쌓았을 텐데 거길 뚫고 들어갑니다. 저 모습을 보고 갑자기 다레이오스가 등을 보이면서 달아나기 시작해요. 진짜로요? 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여기를 다 정복했으니까 이제 다레이오스를 추격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쪽에서 3번째 전투가 벌어집니다. (100만 명을) 모아놓고 싸우기 전에 알렉산드로스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래, 너 잘 싸우는 거 알겠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네가 차지한 땅은 네 거로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내 딸을 줄 테니 나의 사위가 되어라. 그리고 전쟁하지 말자. 알렉산드로스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야, 이거 다 내 땅인데 뭐 네가 주고 말고야.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얘기해.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이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결전의 날이 온 거예요. 저쪽에 100만 명이 쫙 있고 이쪽에 있는데 자기 전사들 앞에서 하늘에다가 기도를 하죠. 제우스시여, 내가 당신의 아들인 것을 여기서 확실히 보여주십시오. 딱 그리고 전투가 시작. 수적으로 열세잖아요. 그러나 이제 똑같은 방법이었어요. 알렉산드로스 여기 깃털 달고 직진. 누구한테? 다리우스한테. 거기만 보고 가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그 부상도 많이 당했대요. 그런데 굴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와. 다리우스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요. 또 겁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망가요. 다리우스 잘 도망가. 네. 히르카니아라는 곳으로 계속 추적을 해요. 같이 있던 베소스라는 친구가 다리우스를 암사로 도망가요. 그리고서 이제 여기서 알렉산드로스가 다리우스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자기가 입고 있던 망토를 벗어서 덮어주고 페르세폴리스로 보내서 그 왕에 걸맞는 장례식을 치러줘라. 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 다레이오스를 죽인 베소스를 처단하지 않으면 페르시아인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베소스를 잡아서 처단해야겠다. 왕을 죽인 배신자까지 잡으려고 그렇죠. 하시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 페르시아의 정통이다. 페르시아의 왕이 돼도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전투는 완전한 승리로 끝나고 유명한 바빌로니아의 수도였던 바빌론 이쪽에 입성을 하죠. 그리고 이제 알렉산드로스는 너무나 놀란 거예요. 자기는 이 사람들이 다 야만이기 때문에 여기다 그리스의 우수한 문명을 심어줘야겠다라고 왔는데 너무 문명이 발전한 거예요. 자기가 보지 못했던 그런 위대한 문명이 여기 있구나.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가 생각을 좀 바꾸게 되죠. 그리스 문명을 전달해 주는 건 전달해 주지만 이쪽 문명도 내가 조금씩 배워야겠다. 이 알렉산드로스는 지적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적 호기심을 채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대단하네, 진짜. 그럼 전투를 많이 했을 텐데 알렉산드로스는 한 번도 진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예. 단 한 번도 안 졌다고요? 단 한 번도 안 졌어요. 와, 그게 가능한가? 여기서 알렉산드로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전략? 전략 아닌가? 네, 전략이에요. 네, 전술 그거 전략을 잘 짜는 거예요. 근데 이 전술 전략의 기본이 되는 건 팔랑크스 전법이라는 거예요. 아,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잡고 방패를 민 다음에 창을 앞으로 내서서 착착착 하는 거예요. 테베에 에파미논다스가 비슷한 걸 처음에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전법을 필리포스가 배워. 대신 뭘 더 발전시켰냐면 창의 길이를 3배로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군이 아무리 많아도 여기에서 자기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이건 승리하는 거죠.
최대 약점이 뭘까요? 이거에 앞에서는 거의 안 뚫려요. 뒤로 가야 돼요. 약간 측면. 옆에서 뚫리면 방법이 없어요. 아, 이렇게 이고 있는데 옆에서 오면 어떻게 해요? 창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옆을 보강해야 되죠. 옆을 보강하는 게 기병대들이에요. 여기서 알렉산드로스가 헤타이로이라고 하는 특별 기병대들을 육성해요. 근데 그들은 대체로 말을 가질 수 있는 귀족들이에요. 그 귀족들이 솔선수범해서 옆을 지켜주고 가운데 사리사를 가지고 전진합니다. 아니 저 수법을 한 번 당했지 3번을 계속 당해 나는. 그러니까 그만큼 위력이 있고 상대가 여기에 대한 대응을 적절히 못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것만 가지고는 큰 승리를 계속적인 승리를 거둘 수가 없죠. 이거 말고 알렉산드로스의 그 무한 전진을 가능하게 한 두 번째 전략이 있어요. 타협안을 제시하고 설득을 하는 거죠. 가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조건을 줄 테니까 우리랑 동맹을 맺자. 협상은 아주 공손하게 품격 있게 하고. Princess Tatira, have you any other requests for me, my noble princess? 밀레토스라는 곳하고 할리카르나소스라는 두 도시는 아주 처참하게 뒤집혔어요. 싸움은 철저하게 박살내고 그렇게 타협과 그다음에 아주 위협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빨리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고요. 세 번째가 이제 또 하나 있어요. 자기가 제우스의 아들이라는 그걸 10분 활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플루타르코스 영전에 보면은 알렉산드로스는 자신의 신격화시킨 것에 우쭐하지는 않았지만 적을 제압할 때는 적절히 사용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브랜드 마케팅 잘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네가 싸우는 게 인간이 아니다. 신의 아들인데 신의 아들과 싸운다는 건 불경죄를 저지른 거야. 이런 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저도 뭐 기분 나쁘진 않네요. 네, 굴복해도 기분 나쁘지 않으니까. 완전 심리전이네요. 네. 싸울 땐 전술이 아주 뛰어났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생각했고 거기에서도 안 통하는 애들은 어떤 그런 신비적인 요소, 종교적인 요소로 승리를 이어가는 그런 능력이 있었고요. 근데 어쨌든 마케도니아의 왕, 이집트의 파라오, 페르시아의 왕이 되는 걸로 끝나는 건데 알렉산드로스가 멈추질 않아요. 이제 끝났잖아요, 이제. 끝났죠. 근데 계속 가요. 어디로? 이제는 진짜로 정복력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나는 세계 끝까지 가보겠다. 야, 여기까지 왔는데 끝까지 가보자. 야, 우리 선생님 말에 의하면 여기 인도 조금 가면은 바다 보인댄다. 그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마침내 이제 인도의 최고 권력자 중에 하나인 포로스랑 싸우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마케도니아에서 본 적도 없는 그 코끼리들하고 싸우는데 근데도 이겨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갈 수 있었느냐? 이제 알렉산드로스에게도 이제 위기가 찾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갈 수 있었느냐? 이제 알렉산드로스에게도 이제 위기가 찾아요.
크레이토스한테 알렉산더가 이쪽을 좀 맡아주시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1, 2 가겠다. 크레이토스가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필리포스 왕이시면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알렉산드로스가 아버지랑 나를 비교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화를 내요. 그 술을 잔뜩 먹고 취했는데 클레이토스가 그래요. 내가 당신을 구하지 않았으면 당신 여기 없다. 그러니까 이 홧김에 이 알렉산드로스가 옆에 병사의 창을 뺏어갖고 클레이토스를 던져요. 죽어요? 죽여요. 아니, 생명의 은인을. 그러니까 평소에 굉장히 지적이고 금욕적이고 절제력 있게 생활하던 사람이 여기에 와갖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쪽에 그러면서 이제 자기에게 반대하거나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씩 제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부하와 알렉산드로스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죠. 아까 지원 씨가 알렉산드로스는 진 적이 없나요? 그랬잖아요. 딱 한 번 진 게 바로 자기 병사들한테죠. 세계 끝까지 가는 건 폐하에게는 어울릴 일지 모르겠지만 저희에게는 어울리는 일이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기력이 다 쇠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얻었지만 지금 저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가 그 말에 알았다. 그리고 굴복을 하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잖아요. 뭐 갚아주자 할 말도 없고 이제 뭐 이제 그야말로 대의가 없어진 거라고 할 수 있죠. 퇴로가 엄청난 사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사람들이 배고프고 기진맥진하면서 죽어가요. 근데 여길 왜 가냐? 페르시아의 위대한 왕인 키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키로스마저도 여기 이 길은 포기했었는데 나는 그자가 포기한 그 길을 가겠다. 와. 그래서 여기를 봐. 독하네. 독하죠. 건강도 안 좋아졌을 것 같은데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오니까 아, 내가 한 번쯤 달래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지친 이 친구들 여기서 한번 큰 행사, 큰 이벤트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퀴즈를 하나. Let's quiz. 자,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전쟁에 지친 부하들을 다독이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정답. 진짜 큰 회식. 그러니까 큰 회식. 아주 삼겹살 많이 먹고. 삼겹살. 정답에 가까워요. 근데 이제 더 정확하게는 어떤 종류의 회식이냐? 정답. 네. 야자 타임이 포함된 회식. 근데 그런 분위기는 평소에도 많이 있었대요. 오. 그리고 이거는 그 문명의 융합, 문화의 교류 이런 것과도 연결이 있어요. 알아요, 정답. 예. 해볼까요? 이렇게 결혼식 이렇게 연결식이고 뭐 그런 결혼 파티? 뭐 단체 결혼 파티인가요? 단체 결혼. 예. 정답입니다. 예? 진짜요? Really? 어느 정도 경우는 일단 그 두 가지 설인데 하나는 병사들까지도 해가지고 만 쌍이 결혼을 했다. 우와. 이런 얘기가 있는가 하면 그냥 하객이 만 명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결혼한 건 귀족들만일 것이다. 뭐 이런 두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서로 좋은 거예요? 좋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을 하면 페르시아인들도 알렉산드로스 체제에 들어오고 그리스 병사들도 페르시아에 정착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럼 자기가 정복한 이 땅이 우리 그리스 사람들로 채워지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자, 이렇게까지 와서 큰 이벤트를 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이제 전체 12년이 걸려요. 여기서 끝냈으면 이 상황 속에서 계속 무너져 내리는 것들이 보였다고 그랬는데
친구 이상이면서 연인에 해당했던 헤파이스티온이 갑자기 죽자 알렉산드로스가 급격히 무너졌네. 그 무너져 내린 징후가 가장 많이 나온 게 이제 폭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강에서 수영하다가 그 감기가 걸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이기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점점점 쇠약해지면서 12일 동안 알타가 세상을 떠났대요. 이거 허무하네요. 그렇죠. 그렇지. 감정 컨트롤 잘하고 조금만 천천히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그러게요. 아쉬움이 남고 이 사람의 이상을 다른 사람이 따라주지 못한 것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장면도 이제 인상적인데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의식을 잃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옆에서 보좌했던 최측근들이 와갖고 이제 마지막 유언을 듣겠죠. 측근들에게는 가장 관심사가 뭘까요? 유언이. 후계. 그렇죠, 후계자. 누가 후계자냐? 이게 이제 마지막 퀴즈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후계자가 누구냐고 그 최측근들이 그 알렉산드로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가장 한 자가 나의 후계자다. 가장 한 자. 라고 대답했대요. 정답. 네. 강. 가장 강한 자. 강.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야. 아, 지원 씨가 그냥 한 방에 답을 말씀하셨어요. 진짜? 예. 지원 씨가 그냥 한 방에 답을 말씀하셨어요. 맞았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정답이에요. 예, 은지원 씨 희망이에요? 정답입니다. 희망입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라이벌 의식이나?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다 게임에서 나온다니까. 지원 씨가 그냥 한 방에 답을 말씀하셨어요. 예. 진짜? 가장 강한 자가 나의 후계자다. 나 그냥 한 말인데. 정답이에요? 네. 그걸 듣고 있던 측근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전쟁해야지 뭐 이렇게. 전쟁을 하려는 싸워야 얘기야 되나? 뭐야? 그럼 나네. 아. 민? 너무 주관적이다. 그러면서 서로 자기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죽고 난 다음엔 그런 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왕국이 나눠집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 분명히 이제 위대한 정복자고 이게 단순히 군사적인 정복으로 끝난 게 아니라 문화적, 정치적 그 어떤 교류를 만들므로써 우리가 말하는 소위 세계화의 시대에 막을 처음으로 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죽고 난 다음부터 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그 연합군이 패배할 때 그 악티움 해전 그때까지의 기간을 헬레니즘 시대라고 특별히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지금도 그럼 알렉산드로스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을까? 아마 알렉산드로스 대왕처럼 군사력이나 무력을 이용해서 정복을 한다 그러면 이건 인류의 큰 불행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다른 방식으로 알렉산드로스 같은 인물은 계속 나올 것이다. 문화적으로. 예술, 또는 학문, 그리고 경제. 저는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중에 아주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전 이 시대의 알렉산드로스가 아닐까. 이미 있네요. 그렇죠.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아 이건 옛날 얘기다라고 그칠 게 아니라 이 옛날 이야기가 지금 현재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중요한 교훈은 역사로부터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